병화, 정화. 수화는 기로서 존재하고 토는 질, 목, 금은 눈에 보여지는 형으로 존재를 합니다. 수화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죠. 그 중에서도 병화는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따뜻할 난이라고 합니다. 온난한 기운으로 만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또 만물을 운용하는 운용자의 역할을 하는 게 병화입니다. 병화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생각하죠. 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거든요. 병화는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병화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뜨면 온 세상이 밝다.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드러나죠. 만물을 전체적으로 키운다. 개화하고 번식하게 하고 또 병화는 제일 높은 곳에 떠 있기 때문에 상아가 생긴다. 널리 퍼뜨려서 확산시킨다. 사주에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든지 주목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주목받고 싶겠지만 안 좋은 것도 똑같이 눈에 잘 띕니다. 꽃이라고 해서 키우고 잡초라고 해서 안 키우는 게 아니고요. 식용버섯만 키우면 좋은데 독버섯도 같이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없이는 목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금이라는 열매도 당연히 없는 거죠. 수기운만으로도 목을 키울 수는 있으나 태양이 없이는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광절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똑똑하다 소리를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도 화기운이 없으면 결국 클수록 공부 안 한다 소리고요. 사회성하고는 멀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병화 다음에 정화가 있죠. 양의 화, 음의 화. 사사로움 없이 모두를 키우던 병화에서 사사로움이 생긴 게 정화예요. 한 단계 진화한 거죠. 병화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정화부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될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온 거다라고 말해도 맞아요. 병화에서 더 분열되고 세분화되고 정밀화된 상태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게 정화입니다. 자연으로 말하면 병화에서 꽃이 펴서 정화에서 수정이 된 거예요. 수정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더 정밀화되어서 세분화되고 특정되고 특용되고 분열되어서 여러 개로 갈라지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흔히 정화의 시대다라고 하죠. 흔히 병화를 문화, 정화를 문명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문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도구들이 생겨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는데 병화까지는 사람을 생각하고 정화부터는 물건을 다뤄요. 병화는 인간관계를 말하지만 정화는 산업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병화를 태양, 정화를 문명의 불이라고 해요. 조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전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달, 모닥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예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항상 양의 글자에서 한 단계 더 변화 발전된 게 음의 글자예요. 대체적으로 병화 옆에 정화가 있으면 전문성은 얘가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전체를 관장하는 건 병화가 잘하겠죠.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분야만 담당해라. 그러면 정화가 더 잘해요. 토는 가운데 있어요. 토는 항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목화 금수, 사행을 잘 연결해 주거나 단절하는 역할을 토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간에는 목화 양에서 금수, 음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토가 있는 거고요. 지지에는 계절과 계절 사이사이에 항상 토가 있습니다. 병화는 을목에 가깝고 정화는 경금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병화는 을목을 잘 키우기에 좋고 정화는 경금을 잘 만들기에 좋다. 을목을 인재들, 그러면 병화는 그 인재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의 운용자이고요. 그냥 을목만 있으면 능력은 있는데 알아주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조직을 운용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일단은 조직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죠. 정화를 기술력, 그러면 경금은 생산력,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임수가 있으면 기술력이 좋은 상품으로 그 쓰임을 인정받는 겁니다. 임수가 없으면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정화가 없이 경금, 임수만 있으면 다른 데서 기술을 사와서 만들어 팔면 됩니다. 정화, 경금이 있는데 임수가 없으면 마케팅, 홍보, 광고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그 힘을 빌어서 내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되고요. 경금을 쇳덩이, 원석 그러잖아요. 원자재라고도 합니다. 이걸로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병화로 만들면 목적 없이 만드니까 정화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맞게 물건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병화는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특용화되어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건 정화입니다. 그런데 병화가 만물을 키워서 번식을 시켰기 때문에 정화에서 수정이 된 거죠. 병화에서 꽃이 안 폈으면 정화에서 수정이 될 리도 만무하고 경금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정화, 경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특정 분야가 있는 거예요.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면 전문성을 띠죠. 병화도 계속 하다 보면 전문성을 띠어요. 그런데 정화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성을 갖고 뭔가를 하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닌 쓰임이 다르다. 안 좋게 말하면 그 목적이 시대하고 잘 안 맞거나 핀트가 잘 안 맞으면 그 기술은 두루두루 쓸 수가 없어요. 목적한 그 부분에서만 쓸 수 있지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병화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죠. 병화는 밖을 환하게 하고 정화는 안을 환하게 한다. 병화는 외향적이고 전체적이다. 정화는 내면적이고 부분적이고 디테일하다. 병화는 시야가 넓고 정화는 시야가 좁다. 병화는 대인관계 소통력, 조직 운영자 이렇게 말하고 정화는 기술력이나 탐구력, 실용성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화를 제일 많이 쓰는 분야는 예체능이나 금융,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데 많습니다. 한난 조습으로 보면 병화를 난이라고 해서 이거는 온도를 말하고요. 정화는 조라고 해서 이거는 습도를 말해요. 따뜻하다, 춥다. 이런 온도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건조하다, 습하다. 이런 습도는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병화가 따뜻하다 혹은 너무 덥다 이런 거는 그 시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화가 건조하다, 바닥이 너무 뜨겁다 이런 거는 그 공간이, 그 장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춥고 더운 데서 생기는 문제는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거는 한난이라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건조하고 습한 문제는 장소를 바꾸면 될 문제예요. 떠나라. 이거는 조습이라는 습도를 말하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사주에 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어릴 때부터 뭐든 빨라요. 목화가 잘 되어 있으면 어려서 말도 빨리 배우고 또 오감 발달이 빠르니까 총명하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밝으면 그냥 그렇게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쉽게 그냥 어깨 너머로도 잘 배우고요. 또 호기심이 강하기도 하고 모든 세상사에 다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고 관심이 있는 만큼 아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화기운은 주변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어 보이고 항상 앞서가는 것처럼 뭘 해도 잘 드러나고 주목을 받아요. 보통 병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 소통 능력, 사회성 이런 걸 보는 거고 정화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재능이나 실력을 보는데 또 그만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도 병화이고
또 제일 실력이 없는 것도 정화입니다. 화기운 강한 분들 보편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즐기거나 또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말투나 그 분위기가 업되어 있고 보여지는데 민감합니다. 리더십,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는 능력, 왕성한 활동력, 외면을 잘 가꾸는 모습, 또 자기 과시도 화가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문제는 잘 안 숨겨져요. 화기운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예요? 방송, 통신, 미디어 이런 쪽, 연예계 쪽. 화기운 필수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운동선수든 셰프든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질수록 사생활 노출 문제도 같이 따라와요. 드러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자기 사생활의 영역은 줄어들고 자기는 숨긴다고 숨긴 것도 언젠가는 터지죠. 25년 을사년, 26년 병오년, 27년 정미년 다 화기운 태과하잖아요. 이런 때는 금수가 강한 팔자나 금수로 숨기고 있었던 문제들, 문제를 갖고는 있었으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기운이 태과해서 화려해 보이는데 막상 까보니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한순간 화려하게 확 펼쳤다가 금방 식을 수 있어요. 한때 유명했다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예인들. 이 화기운을 잘 수렴할 수 있는 토나 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또 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그래요. 수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목으로 행위를 하고 화로 펼치는 거랑 수에 생각 없이 그냥 목으로 떠들고 화로 나대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수로 배워서 목으로 드러내고 화로 활동을 하면 금에 가서 결과를 얻고 수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행동이 방자하지 않고 화에 예가 있다. 그럽니다. 수에서 신념을 갖고 목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세워서 화로 전파를 하면 되는데 수에서 자기 신념을 갖지 못하면 목에서 자기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도 없고요. 화로 확장이 안 돼요. 병화로 태양이 너무 지나치게 뜨거우면 이거는 온난이 아니죠. 병화 임수를 삶과 죽음을 관장한다 그랬는데 병화가 지나치면 삶, 생명하는 에너지가 지나친 겁니다. 낮에도 해 뜨고 밤에도 해 뜨고 그러면 뜨거워서 만물이 죽겠죠. 사람도 밤낮 없이 일하면 빨리 죽잖아요. 낮에는 병화가 떠서 일하고 밤에는 또 정화에 불을 켜놓고 불빛 아래에서 야근도 하고 2교대, 3교대를 하기도 합니다. 주경야독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흥 이런 거는 밤에 많이 즐기죠. 어쨌든 이 모든 거는 다 생명하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화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장애 이런 게 오고요. 정신건강에 취약합니다. 음양은 섞일 수 없지만 항상 공존해요.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낮에 일했으면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취해야 돼요. 근데 보통 화기운 쓰는 분들은 잘 안 자려고 하죠.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생명하는 에너지를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이 말뜻은 과학기술의 발달 측면 또 개개인의 전문성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는 고령화나 저출산의 문제들 또 한쪽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또 가뭄이 들어서 말라 죽는 것들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상들 다 화기운이 강해지면서 오는 작용과 반작용 부작용 같은 현상들이죠. 화가 발달한 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의학도 또 발전했어요. 피부에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 하잖아요. 주름도 필러, 보톡스 이런 걸로 웬만한 거 다 관리할 수 있고 또 위고비 이런 거, 살 빼는 거 요즘의 중년이 예전 중년이 아니죠. 요즘은 꽃중년 그러고 또 K뷰티 선풍적이잖아요. 화장 기술도 그렇고 화장품도 없는 거 없어요.
약사님들도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목주름에는 뭐 판테놀 이런 거 바르면 좋고 기미에는 EGF 이런 거 새살용 거 바르면 효과가 좋다고 막 알려주잖아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슬로우 에이징, 관리를 잘해서 노화를 늦추면 50대, 60대 가서도 젊음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좋다. 이거는 병화의 생각이고요. 시술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거는 정화의 생각이에요. 물론 병화도 시술을 받을 수 있고요. 정화도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화는 자연스러움의 중점, 정화는 확실한 효과를 얻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예뻐지냐는 모르죠. 병화든 정화든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뭐든 과해지면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성형미인이 되게 많아졌는데 문제는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계란형의 입술 도톰하고 입꼬리 올라가 있고 눈도 앞트임 뒤트임 해서 커지고 쌍꺼풀 다 있고 이마 봉긋하고 눈 밑에 애교살 장착하고 이게 미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움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요즘 릴스나 쇼츠 이런데 40대 엄마하고 고등학생 딸하고 같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자세히 안 보면은 모르겠더라고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영상 제작도 AI로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잘 모르죠. 진짠지 AI가 만들어낸 건지 잘 모르다가 알고 나면 아 이거 문제다 그러잖아요. 초반에는 이런 기술 발전이 주는 놀라움에 실험하고 편리성이나 효율성, 신기함 이런 거에 중점이 있다가 점점 어떤 의도를 갖고 진위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상을 AI가 구현해내고 또 그게 확산이 되고 사회적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일파만파 퍼지기도 하는데 항상 문제는 이 적정선이나 기준선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화를 잘 담을 수 있는 토의 역할일 테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금이 해야 할 일입니다. 화기운은 항상 이렇게 영향력이나 확산력을 갖고 퍼져나가는 게 화예요. 잘 유지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토기운이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나 법이나 제도를 구축하는 건 금의 할 일입니다. 화기운은 양 중에 양이죠. 양이 극에 달하면 육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음시생 그러거든요. 너무 밝으면 음을 찾게 되어 있어요. 화질이 너무 좋아도 저게 만들어낸 건지 진짜 사람인 건지 의심을 갖고 보고 이제는 판별하려고 하잖아요. 내면에서 음의 기운이 시생, 생겨나는 겁니다. 현관문 앞에다가 불닭볶음면 놓아두면 그 동물들이 와서 그거를 먹고 매워서 놀라는 그런 짤들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거를 중학생 딸한테 막 얘기를 하면 그거 AI가 만든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뒤로는 그 영상이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쌍꺼풀이 없어도 자연미인이 더 귀해 보이고 또 영상미가 좀 떨어져도 가짜 영상이 아닌 실제 영상의 가치를 더 두고 보게 되고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AI가 만든 거는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양이 극으로 치달으면 혼자 조용히 있고 싶고 음이 극으로 치달으면 밝은 데로 나가서 좀 어울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거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대인관계를 많이 하다 보면 관계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를 제일 잘하는 것도 병화, 대인관계를 제일 못하는 것도 병화인 거예요. 정화가 뛰어난 기술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만 또 가장 낙후된 기술력이나 쓰이지 못할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정화입니다.